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18호에 게재된 뇌를 단련시키는 재활혁명, VR과 센서를 이용한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11호로 58에서 6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질환이나 노화로 인해 저하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에 가속도 센서와 VR, 가상현실 등의 첨단 기술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움직임을 수치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을 지원하는 것이죠. 뇌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뇌 활동에 착안한 재활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재활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 반면 마비 등 후유증에 직면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재활치료 건수는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 일본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하게 되는 원인 중 2위가 뇌졸중으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재활의 고효율화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로 지금까지 재활치료 효과는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측의 기술과 재활을 받는 환자 측의 의욕에 의해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마비 등의 장애가 남아있는 환자의 손발을 직접 움직여 가동 영역을 확대하여 근력 트레이닝을 실시하지만 자신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이나 감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물리치료사 개인의 경험과 기량에 따라 재활 효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활을 받는 환자 측의 의욕이 없다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자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재활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적인 재활을 실현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활로 와세다 엘더리 헬스 사업단은 보행 분석용 센서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측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치료사의 트레이닝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의욕을 높이는 데 효과가 높다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수치화할 수 있게 된다면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 트레이닝을 실시해야 할지 파악하기 쉬워지며 환자도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수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의 동기부여 향상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와세다 엘더리 헬스 사업단은 한 기업이 개발 중이었던 보행 분석 센서를 데일리 개호 시설에서 활용해 왔지만 개발처가 사업화를 단협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보행 분석용 센서를 시설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와세다 엘더리 헬스 사업단이 직접 지적 재산권을 인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다른 시설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아유미 I라는 명칭으로 2018년부터 외부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유미 I는 3축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벨트형 기기로 이용자가 허리 부분에 장착하여 수메타를 걸으면 보행 능력을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점수합니다. 이용자의 보행 시 상하, 좌우, 전후의 가속도 정보를 분석하고 보행 속도와 보폭 등으로 알 수 있는 추진력, 좌우 균형, 리듬 등을 추정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측 후에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보행의 수치를 기록,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리포트에는 보행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트레이닝 메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추진력 스코어가 낮을 경우 착지 시에 무릎을 지탱하는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을 단련하는 트레이닝을 추천하고 균형 스코어가 낮을 경우에는 골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전근과 중전근을 단련하는 트레이닝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줍니다.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는 계측 결과를 기반으로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경험칙과 근거를 통해 판단이 가능해져서 실력이 좋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적절하게 보행 능력을 평가하여 효과가 높은 트레이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재활치료로 게임 등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VR을 이용한 재활치료 효과가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손해 출혈로 인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한 40대 여성은 하루에 20분 정도의 VR 치료를 2달간 주 3회 지속한 결과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VR 재활 치료 전에는 몸의 우측 기능 저하가 심해 스스로 손발을 제어해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고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만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용한 재활용 의료기구 메디VR 카구라를 개발해 판매한 메디VR의 하라 사장은 VR은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몸의 안쪽 근육을 이용해 움직이도록 하기 때문에 재활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는데, 하라 사장은 의사로서 기존의 재활 현장을 보면서 VR을 이용한 트레이닝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카구라는 보행이 어려운 환자가 안정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VR을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스스로 움직여 화면상에 보이는 물체를 터치하여 재활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어느 위치까지 팔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계측하여 팔이 닿지 않는 장소에 물체가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환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된 이 여성은 어떻게 VR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라 사장에 따르면 보행에 필요한 요소는 첫째, 하지 근력, 두 번째, 자세의 균형, 세 번째, 복수의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뇌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지 근력을 단련하는 방법은 있지만 자세의 균형과 뇌의 능력을 단련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었지만 카구라가 이 두 가지를 단련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유증으로 자세히 균형이 무너져버리는 원인은 뇌의 기억과 실제 환자의 움직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기억과 실제 움직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통해 보행 시의 균형을 몸이 다시 기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재활치료에는 환자가 올바른 동작을 했는지 여부를 뇌에 피드백하는 자극이 매우 적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카구라는 환자가 화면상에 나타난 물체를 터치하면 화면상에 잘했어요 라는 표시와 함께 소리가 울리며 컨트롤러가 진동하여 시각과 청각, 촉각을 통해 올바른 동작에 성공한 것을 본인에게 피드백해 주면서 뇌가 기억하여 올바른 자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걷기 위해서는 복수의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데, 보행 시에는 주위 상황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움직이는 이중 작업을 뇌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만, 질환이나 노화로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다리가 꼬이는 등의 자립 보행이 어려워집니다. 카구라로 트레이닝을 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잡고 움직이는 이중 과제를 처리하는 재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활동의 가시화로, 기존의 재활치료는 마비된 몸이 움직이는지 여부에 착안한 트레이닝이었지만 최근에는 손상된 뇌가 이상적인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요법도 등장했는데, 케이오 대학 이공학부 생명정보과에 의하면 앞으로 뇌졸중 재활치료는 뇌를 치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재활치료 연구에서 뇌는 주목을 받았는데 복잡한 장기이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뇌의 활동을 가시화하는 기술의 발달로 연구가 큰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상을 입기 전에 뇌 영상과 재활 치료를 받고 몸이 움직이게 된 후에 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것이죠. 재활 치료가 성공한 경우는 손상된 뇌의 주위가 손상된 부분을 대신해서 활동하여 몸을 움직이는 지령을 보완해 준다는 사실을 2015년에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의 연구팀이 손상 전과 재활 후에 원숭이 뇌를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조사하에 밝혀냈으며, 또한 연구팀은 2019년에 재활 과정 중 손상 부위 부근의 뇌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인간정보연구부문에 의하면 재활치료가 잘 진행될 때 변화하는 뇌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은 두뇌 위에서 근적외 광을 뇌 안으로 조사하여 뇌 표면 부근의 혈류 상황을 측정하는데, 뇌의 혈류는 뇌 활동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뇌가 흥분하면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류가 빨라지고, 이에 모니터가 반응하여 신호를 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종합기술연구소의 연구팀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손상 부위 부근에 뇌 기능에 관련된 신호만을 핀포인트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현재는 사람의 뇌 활동을 계측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 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면 본래 목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뇌의 특정 부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로 전환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약물을 투여하거나 뇌에 직접 전기가 흐르도록 하는 접근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트레이닝 등이 상정됩니다. 네 번째는 정확한 뇌의 활동을 인식하는 연구로 게이오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뇌의 모니터링과 손끝을 구부리고 펴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를 조합하여 새로운 재활 방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뇌 안의 신경 활동으로 생기는 미약한 전압을 계측하는 뇌파계로 뇌의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손끝의 근육에 전류를 흘리는 장치를 사용하여 손끝을 접고 펴는 것을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개발 중인 재활 기술에 대해 142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실시하여 왔는데, 1일 40회 정도의 운동을 10일부터 1개월 정도 반복하면 손끝을 움직인 예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런 결과에 따라 5월에 게이오 대학발 벤처기업인 커넥트를 설립하여 동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으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활훈련 외에도 다양한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약물이나 신경세포 등을 이식하는 재생의료 등과 조합하여 상승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효한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재활치료를 통해 신경회로가 구축되는 상세한 메커니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재활 중인 원숭이의 뇌신경세포를 개별적으로 관찰하여 기존 신경세포의 연결이 굵어지면서 견고해지는지, 아니면 기존에는 없었던 신경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신경회로 구축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약물 및 재생의료의 작용에 맞는 조합과 조합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새로운 재활치료 기술과 약물 및 재생의료의 조합을 통해 움직이지 않았던 손끝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활치료 병원의 진료 보수를 결정하는 후생 노동성은 재활치료를 실시한 사실뿐만 아니라 재활 결과까지 중시하고 있는데, 병원이 일부 재활치료 입원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의 실적 지수 기준을 상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활치료의 실적 지수는 입원 기간 중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재활치료를 통해 기능이 개선되면 실적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트레이닝이 요구가 됩니다. 개호 현장에서도 자립적인 움직임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개호보험 제도화에서 시설에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재활치료의 효과가 중시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료 관계자들도 많으며, 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뇌파를 측정하는 등의 새로운 접근 방법의 재활치료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컴퓨터 작업의 자동화 기술로 코로나를 극복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